선임 행정관을 부대변인에 임명해 고민정 부대변인과 함께 2명의 부대변인이 활동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신임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언론에 잘 설명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0년 전 독립운동가 39명이 대한독립선언서를 발표했는데요. 100년이 지난 오늘 선언서 6필 초고가 공개됐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조소왕 선생이 손으로 직접 쓴 대한독립선언서입니다. 독립운동가 39명은 100년 전인 1919년 2월 1일 중국 동북부 길림성에서 이 선언서를 발표하며 처음으로 대한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6탄 혈전으로 독립을 완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전 세계에 선포했습니다. 황천의 명명을 지붕하여 일제를 사망해서 해탈하는 건국인지를 확실하여 6탄 혈전으로 독립을 완성할지어다. 대한독립선언서는 이후 28 독립선언서와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등 항일 독립운동의 씨앗이 됐습니다. 올해는 대한독립선언 선포를 비롯해 28 독립선언,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정부는 100년 전 대한독립과 국민주권의 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던 선열들의 뜻을 기억하고 조소왕 선생의 손자 조윤래 씨는 대한독립선언의 기초가 된 6필 초고를 간직해오다 10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총 5장 중 1, 2장, 2장은 소실돼 3장만 모습을 보였습니다. 6필 초고는 서울시가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 중인 대한민국 민주공화정 100년 전시에서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오늘 오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린 소장회의에선 3.1운동 100주년 공동기념 행사 등 남북관계 현황과 한반도 정세를 포괄적으로 논의했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남측 소장인 천혜성 통일부 차관과 북측 소장들이 김광성 조평통 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병사들은 일과 이후 외출할 수 있습니다. 또 4월부터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도 가능해집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병사들의 평일 일과 후 부대 밖 외출이 오늘부터 허용됩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8월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데 이어 6회 공군과 해병대 전부대로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지휘관의 승인 아래 평일 일과가 끝나고 저녁 점호 전까지 가족 면회와 외래 병원 진료, 자기개발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외출 허용 지역은 유사시 즉각 복귀를 위해 작전 책임 지역으로 제한됐습니다. 외출 허용 횟수는 개인적 용무인 경우 한 달에 2번, 군소대 단위의 단결 활동은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또 지휘관 승인이 있는 경우 단결 활동을 위해 가벼운 음주도 할 수 있습니다. 외출 허용 인원은 군사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휴가와 외출, 외박 인원을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 이내로 제한됩니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규정을 위반 시에는 이에 상응한 개인 책임을 지는 군 기강이 확립된 병역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바깥 세상과 단절돼 가족, 친구들과의 통화도 쉽지 않던 부대안 풍경은 이제 사라질 전망입니다. 4월부터는 모든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도 허용됩니다. 사용 시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휴일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보안 취약 구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촬영이나 녹음 기능은 제한됩니다. 또 휴대전화를 이용해 군사 자료를 전송하거나 SNS에 올리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이번 명절 연휴 해외여행 계획한 분들 주목하시죠. 이 해외에서 물건을 살 때 원화로 결제하면 높은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데요. 이 수수료 줄이는 방법 박천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해외 여행지에서 가방을 구매한 A씨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우리나라 원화로 결제했습니다. 귀국 후 확인하니 해외 원화 결제 수수료 5%가 부과됐습니다.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낸 셈입니다.
원화 결제 수수료는 이용 금액의 최대 8%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비스 차단을 신청하면 불필요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또 분실이나 도난에 대비해 카드 결제 알림 문자 서비스도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해외 노점상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 위 변조를 위해 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제 과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여행을 마친 후에는 카드사의 해외 사용 일시 정지를 신청해 부정 사용을 방지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을 사들여서 기숙사와 비슷하게 운영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1호 기숙사형 청년주택이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1인실 61개, 2인실 42개로 145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데요. 입주 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서울 경기 소재 대학생과 대학원생입니다. 기숙사비는 월 23만 원 수준이고 보증금은 20만 원으로 부담을 줄였습니다. 11일까지 한국사학진흥재단 온라인 운영관리 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해외 직구가 활성화되면서 가짜 상품을 팔거나 판매자가 연락이 두절되는 등 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등록된 사기 의심 사이트는 최근 3년 사이 470% 급증했습니다. 특히 사기 의심 사이트 가운데 73%는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증빙 자료를 확보해 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차지백 서비스란 해외 거래에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건데요. 신청 기간은 비자와 마스터, 아멕스는 120일, 유니온페이는 180일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나치게 싼 값에 판매하는 사이트를 주의하는 한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차지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최근 최악의 미세먼지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민간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 장진아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얼마 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의 서너 배 이상으로 치솟아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오늘 환경부 푸른하늘 기획과 김영우 과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긴급 문자를 발송하는 등 이렇게 주의를 당부하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되고는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비상 저감 조치가 무엇인지 또 발령 기준은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비상 저감 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사업장, 공사장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농도를 약간 더 낮춰서 국민의 안전 보건을 위해서 한 조치를 말합니다. 비상저감 조치의 요건은 오늘 5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내일 또 5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한다고 예보됐을 때 한 경우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오늘 75 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고농도가 발생하고 내일 또한 50 마이크로그램 더 이상으로 고농도가 발생했을 때 네. 마지막으로 내일 급격하게 고농도가 발생했을 때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합쳐서 저희가 발령 요건을 삼아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동참을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이 되면 민간인들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국민들께서는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이 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난방 온도를 조금만 낮춰서 에너지 절약 활동에 참여해 주시면 상당 부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비상조치가 시행이 되면 5등급 차량이 운행이 제한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만약에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배출가스 등급제라고 해서 배출가스가 농도가 낮은 5등급 차량에 한해서만 저희가 운행 제한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운행 제한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약 1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내가 가진 차량이
5등급인지 몇 등급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거든요. 이걸 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환경부에서는 네.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1533-7435고요. 또한 누리집을 통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시도와 함께 개별적으로 통지도 하고 있고 각종 부가서, 고지서 이런 부분들에 가능하면 개인정보 보호함과 더불어서 같이 알려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일반 시민분들은 정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확인하는 것이 미세먼지 농도거든요. 정말로 다양한 어플이 쏟아지고 있는 요즘에 좀 더 공신력 있는 앱이 없을까, 공신력 있는 정보가 없을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와 환경공단에서는 전국 시도의 미세먼지의 실측 자료 그리고 예보, 주의보 공보 자료를 에어코리아 www.airkorea.or.kr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가 가장 정확한 정보이고 네. 나머지 이 웹사이트 등은 이런 정보를 기초로 변형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미세먼지와 관련된 그 시민들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정부의 계획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좀 더 공공 부분의 교육차는 우선적으로 제한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를 위해서 2월 말까지는 경유차 대책이 추가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민들이 관심이 많으신 중국 문제에 관해서도 저희가 그동안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 실측 자료를 실체적으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들이 중국과 동북아를 포함한 협약 단계로 포함해서 양국이 동남아가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걱정이 많으신 어르신, 어린이, 취약계층에 대한 사항도 저희가 꼼꼼히 추진하겠는데요. 실내 면적 기준을 강화한다든가 실내 체육시설을 강화한다든가 또한 그 공기정화 시설을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국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게끔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푸른하늘 기획과 김영우 과장님 모시고 좋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